네, 안녕하세요. 제14회 수학체험전 학생 강연을 맡게 된 3205 이다혜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T세포 증식 메커니즘의 몇 법칙의 비밀이입니다. 저의 강연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됩니다. 우선 첫 번째로 T세포의 면역적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T세포의 증식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, 세 번째로는 수학적 모델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, 그리고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T세포 증식 메커니즘의 의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. 첫 번째로 T세포의 면역적 작용입니다. T세포는 T림프구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항원 특이적인 면역을 주관하는 림프구의 하나입니다. 항원 특이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항원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류의 항원에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. 이 T세포는 가슴샘에서 성숙을 하기 때문에 가슴샘을 뜻하는 단어인 사이무스의 첫 글자를 따서 T세포라고 부릅니다. T세포는 아직 항원을 만나지 못한 미접촉 T세포, 그리고 항원을 만나서 성숙해진 효가 T세포, 그리고 기억 T세포 이 세 가지로 나누고, 효가 T세포는 또 보조 T세포, 세포독성 T세포, 자연사회성 T세포로 나눕니다. 각각의 T세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미접촉 T세포, 이것은 항원을 만나지 못한 T세포입니다. 이것이 항원을 만나게 되면 효가 T세포가 되고, 항원을 인식하는 것은 이 T세포 표면에 붙어있는 수용체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. 그리고 효가 T세포 중 첫 번째인 보조 T세포는 다른 백혈구의 활성화를 조절합니다. 따라서 체액성 면역을 촉진하는 세포인데, 이 세포의 작용은 인터페론이랑 중요한 괴사 인자라는 것을 분비해서 대식세포 내부에서 엔도리소좀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성시키고, 또 인터루킨을 분비해서 B세포가 형질 분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여기서 B세포가 무엇이냐면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를 B세포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그 외에도 백혈구를 모이게 하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면역 반응을 오히려 억제해서 자가면역 질환을 차단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세포독성 T세포는 그랜자임이나 퍼포린과 같은 물질들을 분비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아니면 종양세포들을 죽이고, 보조 T세포와는 다르게 세포성 면역을 매개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. 기억 T세포는 항원을 인식한 T세포가 장기간 생존을 하게 된 후에, 그리고 나중에 항원이 몸에 다시 침입을 했을 때 빠르게 활성화되어서 효가 T세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포이고, 이 효가 T세포가 장기간 생존해서 기억 T세포로 바뀔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자연살상 세포의 경우에는 이번 강연이랑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고, 이 기억 T세포도 앞에서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. 그렇다면 T세포의 활성화는 어떻게 진행될까요? 여기 그림을 보시면 미접촉 T세포가 MHC라고 하는 물질, 즉 항원 복합체인데요. 이 항원 복합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 이 미접촉 T세포는 T세포의 항원 수용체가 MHC를 인식해서 결합을 하게 되고, 따라서 T세포에 존재하는 CD45라는 단백질이 세포 내부에 있는 어떤 단백질을 탈인산화시킵니다. 그러면 그 탈인산화된 단백질은 또 다른 단백질을 인산화하고, 또 그 단백질이 또 다른 단백질을 인산화하게 되고, 이렇게 일련의 인산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다양한 전사인자들이 활성화되어서 인터루킨2라는 물질이 발현이 됩니다. 그래서 그 결과로 T세포는 분열, 그리고 분화를 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 T세포의 증식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면역 체계에서는 T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공격하는 특수부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, 몇 명의 T세포가 보초를 서고, 그리고 외부의 위험 요인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부대에 비상을 거는 그러한 방식으로 면역이 작동됩니다. 그렇다면 처음에 T세포의 수가 균일하지 않은데도 어떻게 면역체계가 정확한 규모의 T세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, 이것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하나의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수학적 관찰 모델을 개발했습니다.
프린스턴 대학교의 네드윈 그린 교수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에 관한 보고서는 전미과학 아카데미 회보인 저널 PNAS에도 실렸는데 이 최근에 윙그린 교수팀을 자극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. 초기에 T세포 수가 적으면 그 T세포가 증가하는 정도가 크고, 그리고 초기에 T세포 수가 크면 그것이 증가하는 정도가 작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. 즉 항원 발견 초기의 T세포의 수랑 그리고 추후의 증식 규모는 수학적인 몇 법칙, 영어로는 파워 로우라고 하는데, 이 몇 법칙에 따르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 몇 법칙이란 한 수가 다른 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함수적인 관계이고, 밑에 나오는 저 fx와 같은 식을 이제 몇 법칙을 따르는 식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생명체 입장에서는 면역체가 어떻게 이렇게 병력 증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. 윙그린 교수는 면역체계가 매우 복잡하긴 해도 그 기저에는 단순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규칙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, 또 T세포가 50개로 시작을 하든 아니면 5만 개로 시작을 하든 결국 증식 과정을 지배하는 절차는 동일하다라고 말했습니다. 즉 처음에 T세포 양이 적든 많든 결과적으로는 적당한 양의 T세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연구팀의 수학적 모델로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먼저 T세포의 증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첫 단계의 항원, 즉 감염원의 규모, 그리고 그 항원에 대한 T세포의 친연성입니다. 친연성은 affinity인데 잘 결합하면 친연성이 좋다고 하고 잘 결합하지 못하면 친연성이 나쁘다고 합니다. 이 T세포는 감염된 세포의 표면에 항원 조각을 탐지할 수 있는 수용체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용체들이 항원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 T세포가 분열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저항군들을 만들게 됩니다. 감염 초기에는 이러한 항원 제시세포들, 즉 항원을 인식을 하고 그 조각을 들고 T세포가 면역세포를 찾아가게 됩니다. 그러면 항원 제시세포들이 항원을 들고 다른 면역세포를 찾아가게 됩니다. 그러면 이 항원 제시세포들이 다량의 항원을 표출하게 되고,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면역체계의 감염원 퇴치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, 따라서 이런 표출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. 결국 T세포는 몸속에 있는 항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 대상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공격 대상이 결국 없어질 때까지 최대 증가율로 아군을 늘리게 됩니다. 하지만 그 감염원이 완전히 퇴치가 된다면 T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결국 분열을 멈추게 되고, 이를 통해서 면역체계의 과민 반응을 차단합니다. 연구팀은 T세포랑 항원 제시세포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는데, 그 항원에 강하게 결합하는 T세포가 더 오랫동안 수를 늘릴 수 있고, 그리고 항원에 대한 친연성이 높을수록 최종적인 T세포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 메커니즘의 수학적 모델링입니다. 뒤에 수식이 나올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, 미분은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그 함수가 변화하는 정도, 그러니까 함수값의 변화량과 x값의 변화량의 비를 구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래프가 있을 때는 그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미분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, 더 간단히 말을 하자면 x가 조금 변화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식입니다. 그래서 이 fx가 미분한 식을 여기 위에서 나온 것 같이 f'은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수학적 모델링한 식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를 보면 1번식 그리고 2번식 이 두 가지 식이 있는데, 1번식은 T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랑 죽는 속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. 증식 속도는 T세포가 얼마나 많은 항원의 자극을 받는지에 의존을 하고, 이것은 제시된 항원의 양, 즉 경쟁하는 T세포의 양, 그리고 K라는 상수로 표현되는 T세포와 항원의 그 친연성에 의존을 합니다. 항원이 풍부해지면 모든 T세포는 충분히 자극을 받아서 최대의 속도인 알파로 증식을 하게 되고, 그 반대로 항원의 약이 무척이나 적을 때는 증식 속도는 C에 가까워집니다. 마지막으로 낮은 친연성, 즉 큰 K의 값을 가지게 되면 항원 농도가 클 때만 증식을 잘 유도할 수 있고, 2번식의 같은 경우에는
제시된 항원의 수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식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과정으로 모델링이 되는구나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모델링의 결과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두 가지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가로축은 T세포의 초기 양, 그리고 세로축은 증식하는 정도입니다. 이걸 보면 세포의 양이 많아질수록 증식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통해서 앞에 나온 몇 법칙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,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은 시간, 그리고 세로축은 T세포의 수를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 T세포의 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증가하는 이유는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항원 제시가 계속되기 때문이고, 뒤에 가서 수가 감소하는 것은 항원이 몸속에서 사라져서 항원 제시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커니즘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데요.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T세포의 증식 과정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고, 면역이라는 분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T세포의 증식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은 최적의 백신 개발 전략을 찾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은 어느 정도의 항원을 사용해야지 가장 이상적인 면역 반응을 실현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고, 따라서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팬데믹에 저항할 무기를 하나씩 더 갖출 수 있다고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